자, 어제 이어서 여러분들 보면은 54페이지. 이제 어제 우리 조상 설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콘덴서하고 리액터하고 동기, 조상기.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제 여기서 우리 우리 콘덴서를 반드시 삽입할 때 좀 이따 여러분들 여기 또 이제 직률로 들어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역률을 계산해서 사용하는 조상 설비 대표적인 세 개가 콘덴서하고 그 다음에 리액터하고 우리 동기 조상기나 동기 전동기를 가리켜요. 근데 이것들은 반드시 뭐야 하면 전부 다 우리 그 소음전 선로와 어떻게 연결해 줘야 돼? 병렬로 연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면 여기 보면은 이걸 전력용 콘덴서 이렇게 명칭이 붙으면은 요놈은 우리가 송전 선로에 대해서 병렬로 삽입한 역률 개선용 콘덴서로서 이건 뭘 궁금하면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한 거라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요건 여기 이제 리액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리액터인데 병렬로 삽입된 리액터는 블로 리액터라고 그래요. 좀 이따 여러분들 우리가 리액터가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블로 리액터로서 이건 지상 무효전력 공급하는 게 우리가 블로 리액터 명칭까지 알아두라고. 블로 리액터. 그 다음에 동기 조상기는 이것도 병렬로 사용돼요. 병렬 삽입해가지고 이건 지상 이렇게 진상이나 지상에 무효전력.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콘덴서 역할도 하고 무슨 역할을 한다고? 블로 리액터 역할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동기 조상기. 그러면 이번에는 시험자가 뭐가 나오냐면 특히 이런 두 개. 전력용 콘덴서하고 동기 조상기를 비교해갖고 표로 나온 경우가 많이 나요. 2차 실기하면 표로 나오고 가운데를 비워놔. 서로의 특징 비교해가지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다 똑같고 이 차이밖에 없어요. 진상하고 지상 무효전력을 공부한 것이 나머지는 특징이 다 똑같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나온 게 동기 조상기가 나올 거예요. 나오죠 거기? 일단 동기 조상기라는 것은 우리 동기 전동기가 배웠을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보면은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 그러면 동기예요. 동기 전동기 역률이 가장 좋아요. 이거하고 나이벌이 뭐가 있냐면 유도 전동기 있죠 여러분들. 역률이 최대인 거, 역률이 가장 좋은 거면 동기 전동기고 역률이 가장 나쁜 게 유도 전동기. 근데 우리는 왜 이걸 쓰죠 여러분들? 요건 안 써요 일반 우리 실제 현장에서는. 왜 요걸 쓰면 어떤 문제가 걸리냐면 여러분들 선풍기 뒤에다가 달린 모다가 뭐예요? 유도 전동기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그놈 빼고 동기 전동기를 교체하면은 1단인데 3단 조절이 안 되는다니까. 쉽게 말해서 속도 컨트롤이 안 돼. 이 앞에 여러분들 동기란 말 있죠 여러분들. 동기란 말은 어떤 그 기계가 갖고 있는 모든 특성값이 상수에 안 바뀌어 이게. 그러니까 동기 전동기를 이용해서 선풍기를 돌리는 또는 여러분들 유도 전동기 드러내고 거기다가 유도전기 안에 여러분들 보면 우리 전기자를 드러내고 이용구자석을 집어넣어도 똑같아 이거다고.
속도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건 뭘 쓴다고 전부 다요. 컨트롤 할 수 있는 유도전등기. 그러지만은 역률이 가장 좋은 게 뭐라고? 동기전등기요. 그러면 여기서 요놈의 동기 조상기가 되려면은 이게 동기 조상기로 우리가 동기 조상기 기능을 가지려면 반드시 이건 무부하 운전이에요. 그래서 동기 전동기가 무부하로 운전하고 있는 동기 전동기는 전부 다 기능이 뭐예요? 조상 설비라고 해. 그래서 동기 전동기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보면은 V특성이라고 여러분들 거기 동기 조상기 책에 봐봐요. 뭐라고 해서 첫 번째 무부하 운전 중인 동기 전동기의 V 곡선을 이용하여 그 말 있죠 여러분들? 그 말은 여기에 계좌전류요. 전동기에 계좌 회로가 있겠죠 여러분들? 여기가 전기자예요. 흐르는 전류. 그러면 무부하 운전해갖고 이 특성 곡선을 얻는 게 V특성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V특성 곡선을 어떻게 하냐? 부하를 걸지 않는 상태에서 계좌 전류를 계속 증가시켜봐요. 그러면 전기자 전류가 이렇게 무슨 자 형태로? V자 형태로 우리가 변한다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전기자 전류 무슨 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때 여기 계좌 전류 있죠. 이 계좌 전류에서 우리 코사인 세타가 얼마야? 여기에 1이라고 1.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전기 기기에서 여러분들 역률 1로 운전할 수 있는 기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 동기.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그랬지. 역률이 가장 좋은 게 뭐라고? 동기 전동기. 왜? 동기 전동기 역률을 얼마까지 얻을 수 있어요? 최대값. 1까지 얻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계좌 전류를 계속 증가시키다 보면은 전기자 전류가 최소값을 취하는 순간이 바로 역률이 얼마라고? 1이에요. 그러면 역률이 1인 기준으로 해갖고 여기를 쪼개요. 쪼개면은 좌우로 나눠지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쪽 영역을 기계에서 뭐라고 이걸 리액터라고 그래요. 또는 부종여자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여러분들 우리 콘덴서 얘기해. 그러면 동기 전동기의 V특성 보면은 동기 전동기 자체는 봐봐요. 리액터도 갖고 있고 뭘도 갖고 있어? 콘덴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리액터를 부정여자라고 그래. 왜 부정여자라고 하냐면은 역률이 1에 도달이 안 돼 있지, 이 구간에서는요. 여자가 부족하다고. 역률이 1일 때 여자에 비해서 여자가 부족하고, 여기는 지나가 버렸잖아요, 지금. 역률이 1인 지금 지나가 버렸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야 위험을 과여자라 불러줘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운전점을 잡아봐요. 요점이 A예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 C라 알고 이 점을 B라 그래요. 그러면 동기 전동기는 진지상 무효전력 다 공급이 가능하다 그랬지. 진상 무효전력도 공급이 수입이 가능하고 지상 무효전력 투입도 가능해. 그건 어떨 리냐면은 내가 이 동기 전동기를 무부하 운전할 때 운전점을 A다 잡아보면은 무효전력 공급 기능이 없어요. 역률 1이죠. 역률 1이면 여러분들 무효전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역값이 1이죠, 1. 그러면 역값이 1이면 이거 얼마 돼요? 0이 돼야 되겠죠? 아, 역률이 1이면 사인 세타 무효율이 0이잖아요. 그러면 무효율이 0이란 말은 무효전력이 있다고 없다고? 아니, 무효전력을 이렇게 구하죠, 여러분들. 어제 VI에 뭐요? 사인 세타제.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1을 차면 이게 얼마? 0이지? 이게 무효전력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동기 전등기의 운전점을 A에 잡아주고 여기서 무보화 운전을 시키면은 무효전력 투입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면 결국 동기 전등기가 동기 조상기로서 진지상 무효전력을 투입하기 위해서 동작점을 C점을 뭘로 잡아야 돼? A점을 제한 나머지 부분에서 잡아줘야 한다고. 운전점을 잡을 때. 그러면 C점을 잡아서 내가 운전한다. 그 말은 리액터니까 아, 요건 지상 무효전력에 공급하고 있구나. B점을 잡아, 요거 B점을 운전점 잡으면 아, 진상 무효전력을 투입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계좌전로만 변화시켜주면은 여기서 운전시키면은 무효전력 투입하는 것이고 여기서 운전을 시키면 뭐요? 아, 요건 지상 무효전력 투입한 거, 요건 뭐요? 진상 무효전력 투입한 거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동기 전동기 갖고는 운전점만 변화를 주면은 그럼 운전점 변화는 뭘로 줘? 요걸로 주면 되겠죠. 그러면 계좌 저항을 조절해갖고 계좌 전류를 가변시켜주면은 얼마든지 진상 무효전력 투입도 가능하고 지상 무효전력 투입도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 봐, 여러분 책에 무보화 운전 중에 동기 전동기 부의국수에 의한 것은 과여자를 취하면 과여자가 여기에요. 이 부분 과여자를 취하면 진상 무효전력 투입. 그래서 그 뭐라 돼 있어? 콘덴서 역할로 돼 있죠 거기. 그 다음에 부정여자를 취하면 요건 A점이야. 아, C점 여기요. 여기다 운전점을 잡아주면은 지상 무효전력 투입. 무슨 역할이에요? 리액터가 똑같죠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동기 조상기는 L 플러스 뭐야? C 역할이지? 요거 L이고 요거 C잖아 지금. 그래서 이제 그 특징을 잘 봐야 돼. 1번 봐요. 진지상 무효전력 공급 조정이라 돼가지고 지상 무효전력도, 지상 무효전력도, 진상 무효전력도 모두 투입이 가능하다고 그 지상, 진상, 부하 모두에 사용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조정이 연속적이란 말이다. 연속적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원래 여기에 계좌전류 있죠. 계좌전류를 계속 우리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우리가 증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또 계좌전류를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줄이면은 항상 C점과 B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연속적이라는 소리예요. 잘 나와 거기요. 그 다음에 그 3번 보면은 여기 봐봐요. 여기 전력용 콘덴서하고 블로 리액터는 이건 정지기예요. 이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부품이잖아 부품. 동기 조상기는 동기 전동기니까 뭐예요? 회전기잖아요. 그만 우리 회전기니까 회전하는 과정에서 기회적 손실, 여러 가지 마찰, 이런 거 이제 풍압, 이런 손실들이 발생하겠죠. 근데 이건 동작을 해야 돼. 운전 안 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손실이 없어. 근데 여기는 손실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회전기로서 뭐라 그랬어? 손실이 크다. 됐어요? 1차 때는 여러분들 여기 4개 중 하나 고르지만 2차 때 이걸 다 적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세 번째 시송전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시송전 참 잘 안 쓴 말인데 시송전 시충전한 말 똑같은 말이에요. 시충전 시송전. 그만 여러분들 이거 뭔 말이냐면은 시송전이라 돼 있죠 여러분들. 시충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전기 보면은 우리 전기 설비 보면은 전기 안전관리자들이 정기적으로 전기 점검을 하죠. 설비를 점검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시송전이나 시충전은 뭐냐면은 아주 낡은 송전 선로라든가 오래된 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시공을 다 해갖고 중공검사 떨어졌어. 그러면 시험 운전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험 운전을 해볼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계속 여기서 운전을 해보고 여기서 운전을 해보고 여기서 운전을 연속적으로 해본 거예요. 이게 시충전이고 시운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송전은
시운전이라고 여러분들. 근데 요건 가능하지. 시운전이. 기계니까. 기계니까 가능하지. 근데 여러분들은 뭐야? 정직이잖아요. 실제로 요건 투입을 해봐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 그래서 요건 시충전, 시운전이 불가능하고 요건 가능해요. 무슨 말 알겠죠? 원래 우리 시충전은 어떻게 하면 장기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는 속면선로를 한 몇십 년간 놔뒀다가 이제 우리가 갑자기 사용할 경우가 있어. 그러면 점검을 해갖고 사용해야 되겠지. 그다음 방금 시공해갖고 중간에 떨어졌어. 그 뭘 해봐? 시운전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동기 전동기를 이용해서 낮은 전압부터 높은 전압까지 계속 전압을 줘봐. 그러면 역률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래가지고 역률의 변화가 크면은 뭘 또 여러분 이용해서 뭘 해야 돼? 투입을 해봐야 되겠지? 이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게 뭐야? 뭐 시충전, 시운전이요. 그래서 앞으로 시운전이나 시충전이나 시송전은 회전기만 가능하지 정지기는 불가능하다고. 그때그때 우리가 운전하면서 우리가 교정을 볼 수가 있잖아, 이게요. 근데 저 정지기는 계속 뗐다 붙였다 해봐야 되겠죠, 그거. 그 시송전해도 되고, 시충전해도 돼요. 그 다음에 그 5번은 틀렸어. 불가능가 아니라 신설, 증설이 어렵다 그래야 돼. 거기 보면 증설이 불가능하다 돼 있지. 거기는 신설, 새롭게 시설한다든가 증설하기가 무엇에 비해서 연음에 비해서 불가능가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 요건 그냥 뗐다 붙였다 하면 끝나잖아. 부품이니까요. 근데 요건 기계니까 우리가 그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다 갖춰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고쳐요. 신설, 증설이 어렵다고 고쳐요. 불가능하다고 돼. 불가능하면 못한다는 소리 말이 안 되고, 신설, 콤마 찍고, 증설이 어렵다. 나중에 답안 적을 때도 불가능하다고 하면 틀려버린 거니? 아니, 불가능하고 어렵다는 거 틀리지? 자, 그래서 동기 조상기나 우게 어디서 써야 하면 이건 주로 송배전 계통에 송전 계통에 씁니다. 용도. 어디서 쓴다고? 송전 계통에서는 동기 조상기를 써요. 조상 설비로서. 이 예도 여러분들 보면은 가격 면에서 어느 게 가장 비싸겠어? 이건 못하지? 요거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 굳이 하나 더 잡자면 여러분 유지보수가 L과 C에 비해서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쉽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전력용 콘덴서를 봐요. 거기는 여러분들 전력용이란 말이 붙으면 이 콘덴서는 어떻게 삽입됐다고? 병렬로 삽입된 콘덴서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를 아예 어떤 책은 이렇게 적었어요. 병렬 콘덴서로 적이 있어요. 요놈을 병렬 콘덴서야, 병렬 콘덴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2차 실기 시퀀스 가면 저걸 직접 삽입해라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병렬 콘덴서를. 그래서 거기 보면은 특징을 봐요. 거기 우기에 보면 전력용 콘덴서 부하와 동그라미 병렬로 설치한다 그랬지. 그래서 조상선의 역률을 계산한 방식으로서 진상 전력을 공급하는 건 밑줄 거. 이거 뭐예요? 진상 무효 전력을 투입할 때 쓴다고. 진상 무효 전력을. 그 다음에 이건 정직이라 그랬죠. 아까 요거다가 비교한 게 지금요. 특징을 봐요. 지상부하에서 사용한다. 가로 열고. 이제 지상부하니까 여러분들 봐봐. 지상 무효 전력을 감소시킬 때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건 진상무효전력 공급하는 소자라 그랬지? 왜 진상무효전력을 공급하냐? 지상무효전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지상무효전력이 감소가 되면은 역률이 개선이 되죠. 그 다음에 요놈은 블로디액트는 지상무효전력을 공급하니까 이건 뭐야? 진상무효전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는 그 지상부하에서 사용한단 말 있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상무효전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라고? 전력용 콘덴사라고. 또 지상무효전력 투입한다는 소리가 아니죠. 그 다음에 조정이 단계적이다, 불연속적이다 말아. 이건 이제 뱅크 단위로 좀 이따 했는데 그 스텝적이란 말을 써요. 계단적으로 우리가 증가시킨 건데 우리가 부하가 RL 부하에서 무효전력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야 따라서 투입되는 콘덴서 우리 용량 계산한 거 어제 했죠 여러분들? QC값 그 QC값만큼 투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묶음 단위에 뱅크 단위로 돼 있어 갖고 한 뱅크 갖고 해결이 안 되면 또 하나 뱅크를 또 연결해 줘야 되고 이것도 또 연결해야 돼요. 이게 뭘로 돼 있냐면 스위치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 바로 다 옆장에 옆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계적이고 불연속적이라는 소리고 요건 정직이니까 회전기에서 발생한 손실은 없겠지? 회전기에 비해서. 그 다음에 시송전, 시충전, 시운전이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가격이 싸고 유지보수가 쉽고 거기 보면은 신설, 증설이 가능가 아니라 그것도 5분도 걷죠. 신설, 증설이 쉽다. 아까 어렵다는 게 뭐였어? 동기 조상기였지? 아, 여러분들 기기를 통째로 바꾼 거하고 부품 갖다 띄었다 붙인 거 어느 게 훨씬 쉬워. 부품 띄었다 붙였다는 게 쉽겠지? 그래서 신설, 증설이 쉽다. 동기 조상기는 신설, 증설이 어렵다. 그 다음에 블로디액트 있지? 블로디액트는 그 2번에 전력용 콘덴서 있잖아요. 2번에 그다고 다 똑같고 첫 번째만 틀려요. 거기 보면은 만약에 블로디액트의 특징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위에 특징 5가지 중에 1번만 바꾸면 돼요. 블로디액트는 진상부하에 사용한다. 이렇게 보고 2번, 3번, 4번, 5번은 똑같다고. 두 개 다 정직이니까. 자, 그래서 거기 동기 조상기하고 방금 이야기했던 전력용 콘덴사 비교. 그 다음에 아래 문제가 나와 있어요. 동기 조상기가 정전 축전지에다 밑줄 그어요. 정전 축전지, 축전지 여기에요, 여기. 콘덴사. 그러니까 동기 조상기가 병렬 콘덴사보다 유리한 점이 있죠. 요거요. 요놈은 무효전력을 딱 한 가지 종류의 무효전력만 투입이 가능하지? 근데 요건 몇 가지야? 2개 다 가능하죠? 이게 가장 큰 장점이요. 몇 번? 2번 있잖아요. 2번.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여러분들 보면은 전력용 콘덴서 설비에서 역률 개선용 콘덴서 용량 계산하는 것은 어제 해줬어요, 여러분들. 그게 너무 중요하다 그랬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들 보면은 전력용 콘덴서 설비가 아니라 이건 전력용 콘덴사, 그러면 역률 개선용 콘덴사 부속기기예요, 거기는. 2번에. 거기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거기. 전력용 콘덴사에 딸린 부속기기들이에요.
단순히 어떤 송전 선로에다가 우리가 진상 무효전로 투입해서 콘덴서 하려고 딸랑 백렬로 연결한 거 아니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콘덴서 자체에서 문제점 때문에 또 다른 그걸 해결해서 여러 가지 부속기기들 같이 들어간다. 그 대표적인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해볼 테니까 봐요. 이게 말이 없으면 부하는 전다. R을 부하에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요 부하에 R을 부하라고 써. 우리가 L이면은 지상무효전력이 있죠, 여러분들. 지상무효전력. 요 지상무효전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뭘 투입해야 돼? 병렬로 부하하고 콘덴서를 투입을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딸랑 이렇게 투입 얼마나 간단해. 이게 여러분들 보면은 병렬로 투입되니까 이게 전력용 콘덴서예요. 이렇게만 투입하면 좋은데 또 여름을 투입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이야기가 돼요. 그걸 해결해서 그에 따른 콘덴서, 전력용 콘덴서 주변에 기기들을 주변 기기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그 부분이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보기 좀 쉽게 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한 줄만. 여기에 부하가 있어요. 여기에 송전 선로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보통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그 송전은 삼상이잖아요. 삼상으로 오죠. 삼상. 탄산 온 건 없죠. 이게 송전 선로니까. 그러면 삼상이면은 콘덴서 3개를 반드시 이게 1뱅크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이걸 1뱅크란 말을 쓸 때 뱅크는 콘덴서 여기 콘덴서 왜 3개 하면 지금 이건 내가 선을 한 선만 그려놨지. 근데 3상을 그 선이 3가닥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 시퀀서 같은 뭐 이걸 직접 여러분들 그 모다 같은데 사용하는 3상 모다에다가 전력 콘덴서 삽입을 시키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하나, 둘, 셋. 그러면 이거 L1상, L2상, L2상, L3상. 그러면 여기가 이걸 뱅크라 그래, 단위를. 콘덴서 몇 개, 3개를 뭘로 묶어? 델타 결선을 합니다, 반드시. 그래가지고 여기가 하나, 둘, 3개의 꼭지 있지? 요걸 여기다 연결하면 무조건 병렬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병렬로 들어가 있지? 요 사이, 요 사이 콘덴서 들어가 있고, 요 사이 콘덴서 들어가 있고, 요 사이 콘덴서 이렇게 병렬로 삽입시킨다고. 이게 전력용 콘덴서를 우리가 요 부하에서 역류를 개선시켜서 한 뱅크를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는 한 뱅크가 콘덴서 3개를 보통 1뱅크로 잡아요. 그럼 여기다 스위치를 걸고 요 부하와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이건 지금 3개지만 실은 3개 됐지만 선은 하나죠, 여러분들. 선 3개가 있다고 가정해라고,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 맹칭이에요, 여러분들. 맹칭부터 한번 보고 해. 교, 앞으로 요 콘덴서 있죠, 여러분들요. 전력용 콘덴서를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들 수변전 설계 도면 보면 이걸 스테이트 콘덴서라 그래가지고 SC로 표시해. 그러면 여러 명칭 보면 요거 전력용 콘덴서 DC, SR, CG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들 전부 다 뭐예요? 주변기기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 직렬 리액타부터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콘덴사가 여러분들 어차피 여기 손을 대버립시다. 앞으로 병렬 콘덴서는 기호로 뭐라 그래요? SC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걸 무슨 콘덴서라고? 다들 이름이 많아. 이걸 전력용 콘덴서로서 이거 기능은 뭐냐 하면 역률 개선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 있어. 우리 작년은 이게 직렬 콘덴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직렬로 사용한 콘덴서가 있다고. 요걸 뭐라고 하냐면 시험 문제가 직렬 축전지라고 그래요. 앞으로 여러분들 직렬 축전지란 말이나 콘덴서랑 똑같아. 그래서 요 기능이 전혀 틀려요. 병렬 콘덴서는 역률 개선이지. 여기가. 근데 직렬 콘덴서는 기능이 요거요. 우리 전압 강화라는 걸 배웠지? 예? 전압 강화를 감소시켜줬어요, 이걸.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여기 봐봐요. 여기에 여러분들 요 속면선로가 단거리 속면선로요. 단거리 속면선로는 딱 RL 치시 중에 몇 개값만? R과 L만 취한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 보면 자. 그러면 여기가 저항이고 여기가 L이죠. L 중에 뭐예요? XL이죠, 여기가. 요노? 그러면 여기다 직렬로 투입하는 거예요, 뭘? 콘덴서를 여기다 투입하는 거예요, C. 그러면 요놈은 뭐가 돼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J에 XC가 되죠.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 보면 투입하기 전에는 여기에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전압 강화는 뭐야 하면은 IR에다가 플러스 J에 XL의 I가 되겠지. 여기 없으면은,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은, 우리가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직렬 콘덴서 투입 안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가 4옴이라고 해요. 여기에 유도 럭턴스가 J의 3옴이요. 그러면 여기 전류가 여러분들 10A 흐른다 그래. 그러면 여기는 몇 볼트? 40V 걸려 있고, 여기는 J에 30V가 걸려 있지. 그러면 전체 전압 강은 얼마예요? 40에다가 플러스 J 얼마요? 이게 전압 강하죠, 여러분들? 그러면 요런 크기는 얼마야면 지금 전압 강 몇 볼트요? 50V라고. 요거에 루트 제곱, 루트 요놈 제곱 플러스 요놈 제곱 50V 전압가가 발생했어. 근데 내가 여기다 콘덴서를 투입을 했다고. 이게 직렬 콘덴서 정면 용량이 C. 그러면 요놈의 용량 리액턴스가 얼마야? 마이너스 J 2옴짜리를 투입했다고. 2옴짜리.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도 이제, 그러면 여기도 전류가 몇 암페어 흘러? 10A 흐르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J에 몇 볼트요? 20V겠지? 그러면 여기는 40V, 여기는 몇 볼트? 30V, 여기는 마이너스 J에 20V 걸리지? 그러면 전체 전압강은 얼마야 하면 40은 그대로 있고, 플러스 J 얼마로 줄어들어? 10으로 줄어들지? 여기가 플러스 J 30V고, 여기 코일에, 요놈은 마이너스 J 20이니까, 더하면 플러스 J 10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요놈은 루트 40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0의 제곱 하면은,
요건 무조건 50보다 적게 나왔지? 50보다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요 투입을 함으로써 투입하기 전에는 50V인데 요런 걸 투입하니까 전압가가 50보다 더 감소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이 투입 목적이 뭐야? 전압강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전압강을 줄이면은 뭐도 줄어져? 전압, 가하, 율이죠, 율. 요것도 어떻게 돼요? 줄어지겠지. 요거 잘 알아도 우리 직렬 콘덴서 용도는 뭐라고? 직렬 축전지에서 여러분들 전압 강화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또는 전압 강화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 앞에 나오면서 여러분들 직렬 콘덴서를 투입하는 목적에 직렬 콘덴서에 투입된 직렬 콘덴서의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골라라. 그러면 첫 번째 뭐예요? 전압 강화 줄었지? 전압 강화를 줄었지? 전압 변동률은 어찌 될까요? 전압 변동률도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줄어들죠 거기도. 진짜 중요한 것은 좀 이따 보면 송전 전력이 증대가 돼. 뭔 말이냐면은 우리 기기 시간에 어제 했죠. 우리 송전 용량, 송전 전력은 리액턴스분의 상전압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제 요식을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여러분들요. 델타. 그러면 여기 뭐예요? 리액턴스제. 원래는 리액턴스가 얼마예요? 3옴이었죠, 여러분들. 투입하기 전에는 투입하라면 몇 옴이 돼? 여기 3옴짜리인데 얘가 마이너스 제2옴짜리 투입했지? 그러니까 몇 옴이 된다고? 1옴이 되죠? 투입하기 전에 제2의 3옴이요. 근데 콘덴서 투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제2의 몇 옴이 생겨? 그러니까 이건 1옴이 되지? 제2의. 그럼 요 값이 3옴에서 몇 옴 줄어들어? 1로 줄어드니까 송전 용량이 증대된다. 송전 전력이 높아져. 그러면 정리하면 여러분들 봐봐요. 첫 번째, 전압 강화 개선되고, 전압 강화율 개선됐죠? 전압 변동률 개선됐죠? 송전 용량 증대됐어. 이 네 가지가, 이걸 잘 물어봐. 이게 무슨 콘덴서 기능이라고요? 직렬 콘덴서. 이거 다 혼돈하면 안 된다고. 두 개 구분해 주라고. 그러니까 콘덴서를 병렬로 삽입시켜야 직렬로 삽입시켜야 따라서 전혀 틀리다고 의미가.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여러분들 보면 병렬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직렬도 많이 써요. 그래서 직렬을 투입한 목적하고 병렬로 투입하는 목적은 전혀 틀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끝났어요, 여러분들. 여기 쪽이요. 이걸 한 뱅크라 그래.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스위치를 ON을 시키면은 이 부하에다가 무슨 전력을?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을 해준 거예요. 여기는 지금 여기 아래 보면 이건 지상 무효 전력이지? 요런 때문에 지상 무효 전력이잖아. 그러면 내가 역류를 개선시켜서 요 L에서 발생한 무효 전력, 지상 무효 전력을 어떻게 해야 돼? 감소를 시켜야 되잖아요. 어제 우리가 해봤죠. 지상 무효 전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콘덴서를 통해서 무슨 전력을? 진상 무효 전력을 투입을 해. 그러면 이거 투입하는 용량은 내가 어느 정도 역류를 개선시킨가에 따라서 요 세 개 갖고 투입이 가능한 것도 있고, 만약에 세 개 안 나오면 또 다른 뱅크가 또 있어요. 또 연결하고 투입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54페이지로 와요. 55페이지. 전력용 콘덴서 부속 기기라 그래갖고 여러분들은 전력 콘덴서 설비로 나와 있지.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여기 SR 찾았어요. 시리얼 리액터라 그래갖고 직렬 리액터. 너무 중요하면 여기도 봐봐. 지금 리액터가 첫 번째 뭐가 나와? 블로 리액터 나왔지. 블로 리액터는 페란티 현상 방지야. 우리 블로 리액터 기능. 이제 직렬 리액터 봐요. 자,
직렬 리액터는 여러분들 뭐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뭘 투입했어? 콘덴서를 투입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걸리냐? 여기요. 이 콘덴서가 무슨 결선이요? 델타 결선이지. 그러면 이 콘덴서 구성을 뱅크 단위로 델타 결선을 하다 보면 콘덴서 자체에서 우리 전압이나 전류의 파행이 찌그러져요, 여러분들. 전압이나 전류 파행이 찌그러다 보니까 항상 전압이나 전류 파행이 여기서 찌그러진 걸 투입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기기 시간 배웠듯이 델타 결선을 하면 이 자체에서 나오는 투입되는 전류라든가 예를 들어서 전압에 파행이 찌그러진 걸 우리가 한문은 뭐라 그래? 애곡이라 그래, 애곡. 그러면 찌그러졌다, 애곡이 됐다, 그 말에 이건 비정연파라는 소리, 이제. 비사인파잖아, 찌그러졌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비사인파는 직류에다가, 기본파에다가, 반드시 무슨 파? 고조파의 세 가지 성분이 있어. 근데 특히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기본파요. 특히 기본파는 주파수를 얼마나 기준 잡냐면 60을 잡아. 우리나라 366파 60이 기본파야. 그러면 이 델타 결선은 실제로 요 고조파인데 특히 문제가 되는데 홀수차 고조파가 문제가 돼. 왜? 짝수차 고조파는 서로 상쇄돼갖고 없어지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홀수차 고조파면 1고조파. 그러면 1고조파 여기에요. 주파수가 60이 1고조파야. 이거는 366파수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한 주파수고. 그 다음에 홀수가 뭐가 나와? 이것들이 나오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상고조파는 문제가 안 돼. 왜? 상고조파는 여러분들 변압기 배웠지? 이 내부에서 뭐를 해? 순환이 되잖아요. 순환이 되기 때문에 빠져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델타 결선하면 제3고조파한 우리 선로상에 여러 가지 유도장애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배웠을 거예요. 여기서 타겟은 요놈이 아니라고. 왜? 요건 자체 내에서 저기 우리 부하초로 가지를 못하고 델타 결선 시킨 상태에서 델타 결선 내부에서 계속 이 자리에서만 뺑뺑 차고 돌아 상고조파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하축에 배출이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5고조파 오면 돼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저게 SR이나 직렬 리액터나 기능이 몇 고조파? 제5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속기계가 직렬 리액터예요. 그 차서 여러분 책 봐요. 제5고조파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콘덴서하고 어떻게 연결하고 직렬로 연결해라. 그 말이에요. 여기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 봐요. 요 콘덴서죠. 요 뱅크하고 뭘로 되어 있어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지. 요걸 시리얼 리액터, 직렬 리액터. 그러면 이제 우리 리액터 두 개 배웠어. 블로 리액터 배웠죠? 블론 리액터는 결국 뭐예요? 역률 개선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그러니까 뭘로 들어가? 병렬로 들어가지? 그래서 특히 페란트 현상을 방지할 때 블론 리액터를 쓴다 그랬지? 이제 두 번째 리액터가 뭐가 나와? 직렬 리액터. 요건 몇 고조파? 5고조파를 제거시키게 했어. 앞으로 리액터가, 그만 우리가 두 개 더 있어. 같이 묶어보게. 우리 작년에 그게 한번 나왔지? 리액터 4가지 기능. 블론 리액터 하나 나왔지? 기능 설명했지? 직렬 리액터 기능 설명했지? 몇 고조파? 5고조파. 그 다음에 두 개가 뭐냐면 한류 리액터가 있고 소호 리액터가 있어요. 리액터를 다 정리. 이건 설명했죠, 여러분들? 블론 리액터. 요것도 했지?
한류 리액터. 네 번째, 소호 리액터. 요 네 가지. 여기 리액터는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들 코일이에요. 코일이라고. 요거 역류 개선이요. 무슨 전력? 지상 무유전력 투입할 때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써야 돼? RCV에다 투입해야 되겠죠. C가 진상 무유전력을 발생한 곳이니까 그놈을 줄여보려면 지상 무유전력 투입해야 되겠지. 직렬 리액터나 제 맥고조파, 오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류. 요 말은 전류를 제한한다. 이걸 한류라 그래. 전류를 제한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전류냐면 우리 가장 무서운 전류가 무슨 전류예요? 가장 무서운 거. 단락 전류를 제한할 때 써요. 그러면 요놈을 쓰면 어떤 부수 효과가 있냐? 차단기 용량을 감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단락 전류를 제한한다. 그 다음에 소호. 여기를 잡아요. 우리 등을 캔 걸 말해요. 점등이라 그러죠. 예? 강의 등 켠 거, 끄는 걸 말하고 그래요. 소등이라는 거요. 그러면 소호란 말은 지락 고정 지락 고정할 때 뭐가 발생하면 아크가 발생해요. 이걸 무슨 아크라 하면 지락 고정이 발생하면 아크가 발생하는데 이걸 지락 아크라 그래요. 지락 아크라 그래갖고 이걸 소거한다고. 지락 고장 시 발생한 불꽃을 소거한다고. 우리 불을 끄는 거, 요 램프 끄는 거 뭐라 소등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 지락 고장식 지락 아크를 소멸, 제거할 때 쓰는 게 소호 리액터. 네 가지 다 설명했죠. 그러면 이제 블로 리액터, 직렬 리액터, 한류 리액터, 소호 리액터. 딱 네 가지야.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일단 직렬 리액터는 역류 개선을 위해서 투입된 콘덴서로 인해서 콘덴서에서 전압이나 전류 방향이 찌그러졌어. 그러면 거기서 고조파가 발생한다 그랬지. 이게 단점이에요. 고조파가 발생한 게. 근데 이제 고조파 중에서 홀수차 고조파 문제. 그러면 제3고조파는 자체적으로 배출이 안 된다 그랬지. 그러면 그 다음 고조파면 5고조파죠. 그러면 누가 질문해? 그러면 7, 9, 11 이것도 어떻게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 보면은 고조파는 각 고조파의 차수별로 에너지가 틀려요. 가장 에너지가 큰 게 기본파예요. 그 다음에 3고조파예요. 그 다음에 5고조파. 7고조파는 급격히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7고조파는 무시를 해버려요. 너무 그 고조파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크기가 적으니까. 그럼 5고조파가 무시할 정도로 적으면 이걸 직렬 리액터 필요 없겠지. 근데 5고조파는 충분히 다른 설비에 영향을 주고 통신에 성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5고조파를 제거를 해야 돼. 그래서 5고조파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투입된 콘덴서에 앞단에다가 이 콘덴서 전단이 여기다 후단에 설치하면 안 되겠지. 앞단에다가 콘덴서 뭘로? 직렬로 삽입하는 게 직렬 리액터예요. 그러면 직렬 리액터의 이제 용량을 결정을 해야 돼요. 직렬 리액터하고 용량 결정을 봐요.
일단 직렬 리액터는 뭐예요? 코일이죠. 전력용 콘덴서니까 C 하나만 볼게요. 요건 L이고 C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요놈의 저항이 J의 오메가 L이에요. 여기 E J의 E 파이 F의 L이에요. L 요놈은 마이너스 J의 E 파이 FC죠. F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 F가 기본파라고 요것도 기본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요. 요 F가 기본파라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게 여기가 기본파 몇 Hz? 60Hz가 흘렀을 때 여기 흐르는 전류의 주파수 60Hz 때 발생되는 저항값이라고. 이해 갔죠? 그러니까 이 저항은 리액턴스니까 여기가 전류가 안 흐르면 여기에 있어 없어? 없어요. 전류 흐를 때만 발생한 저항이라서 우리가 일반 저항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 불러? 명칭을 리액턴스라 불러주는 거라고 이게. 그러면 여름에 2배, 그러면 여름 2배. 여름에 2배 리액턴스가 발생되겠죠? 요것도 여름에 2배, 그러면 요것도 2배 발생하겠지? 그래서 재밌는 거 봐봐요. 코일은 높은 주파수의 전류가 흐르면 흐를수록 저항값이 커져. 60짜리는 2파이 곱하기 60이지. 120짜리 2파이 곱하기 120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놈은 주파수가 높은 놈이 흐르면 흐를수록 분모가 있기 때문에 적어진다고, 여러분들. 이해 갔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고주파를 없애야 되면 제 5고주파를 없애야 되겠죠? 그러면 5고주파를 제거를 하려면 콘덴서에서는 요 주파수 몇 배짜리? 5배짜리의 용량 리액턴스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해 갔죠? 그러면 우리가 직렬로 요놈을 투입해. 그러면 그에 똑같은 5배짜리 주파수 걸렸을 때 여기서 발생한 리액턴스 값하고 크기가 같으면서 방향이 반대니까 다음은 제거가 되겠지. 여러분들 요 저항이 4오면 그러면 이 앞에다 뭘 붙여요?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죠? 여기에 용량 리액턴스가 4오면 여기는 뭘 붙여야 돼? 마이너스 J를 붙여야 되겠지?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J가 붙었고 요건 J가 붙었지? 그러면 요 두 개가 여러분들 아까 여러분들 여기 전력용 콘덴서 요거하고 요건 반드시 뭘로 연결해서 직렬로 연결하라 그랬지? 직렬 리액터는 왜 앞에가 뭐가 직렬이 붙었지? 그 말은 콘덴서가 뭘로 연결하고? 직렬로. 그러면 우리가 콘덴서의 용량 리액턴스 마이너스 J의 4옴이요. 그러면 거기에 직렬로 플러스 J의 4옴을 연결하면 요놈이 없어지대요. 합해지면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기본파라면 기본파가 제거돼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콘덴서 보면은 이제 5구조파 이제 봐요. 5구조파 우리가 절대값으로 해야죠. 5구조파는 2 파이 5배의 F처럼 이게 5구조파가 흘렀을 때 콘덴서에서 발생된 용량 리액턴스제 요놈하고 똑같은 직렬 리액터를 삽입시켜서는 2 파이 5구조파 L을 삽입시키면 되겠지? 2파이 FL. 그래야 5구조파가 제거가 되잖아요. 요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값을 구하냐면, 여러분들 거기 보면 L 값을 구하는 거예요. L 값. L 값을 구하면 여기 한번 봐봐요. E 파이 F0 C
곱하기 5분의 1은 2파이 F0 L에 곱하기 얼마요? 5가 되겠죠? 그러면 요게 기본파잖아요. 오메가 제로 C 요건 오메가 제로 얼마요? L이지 L.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 이제 25분의 1이 어떻게 나왔는가 봐봐요. 여기서 이 값을 구하려고 해요. 오메가 제로 L 25분의 1에 오메가 제로 C분의 1이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바로 뭐야 하면은 기본파의 유도 리액턴스제 오메가 제로 L이 주파수가 얼마일 때? F0일 때 유도 리액턴스잖아요. 요건 기본파 그 용량 리액턴스요. 용량 리액턴스. 그러면 실은 요는 약분의 요리 보내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본파의 유도 리액턴스 얼마짜리를 우리가 삽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여기에는 주파수가 얼마 들어가 있어요? 60이 들어가 있지. 우리나라 60이니까 기본파가 그러면 2파이 2 곱하기 3.14 곱하기 60은 상수라고 이게. 상수제 상수. 요것도 상수제. 그러면 이 상수에다 요 L값을 얼마짜리를 삽입을 시켜야 되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그러면 일단 기본파 유도 리액턴스는 기본파 용량 리액턴스의 몇 분의 몇 짜리 25분의 1배를 갖도록 L값을 선정해 주면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 25분의 1을 계산기로 한번 눌러봐. 얼마 나온가? 0.04가 안 나온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봐봐요. 콘덴서에 발생한 제5고조파를 제거시키기 위해서는 직렬 리액터의 기본파에 대한 유도 리액턴스는 콘덴서의 기본파에 대한 용량 리액턴스의 몇 프로짜리? 0.04%짜리를 투입을 해주면 돼. 이해 갔죠? 이게 요놈의 몇 프로에 4%짜리 투입하면 되겠지. 이게 4% 나오지? 25분의 1이. 그러면 정확히 4%짜리 투입해보면 어떤 문제가 걸려보냐. 요놈 두 개가 요놈의 4%짜리죠. 이게 0.04배짜리. 그러면 0.04배 투입해보면 여기에 뭐야 하면 공기 일어나버려. 직렬 공기이 돼본다고. 왜? 오고조파가 없어버렸잖아요. 지금 오고조파 같은 조건이죠. 우리 헤르망에서 공진 배웠죠. 공진한 건 뭐야? 허수부가 0이지. 그러면 허수부가 0이 되려면 유도 리액턴스하고 용량 리액턴스 같잖아요. 오고조파에 대해서요. 여기에 지금 오고조파의 용량 리액턴스제. 여기에 오고조파의 유도 리액턴스에 크기가 같으면 똑같은 크기면 빼면 0 돼버리잖아요. 공진이 돼본다고. 그래서 절대로 4%짜리 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어제 제가 그랬죠. 우리 수홍비전 교통 무유전력 없으면 안 된다 그랬지. 무유전력은 뭐예요? 여러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 양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가 있어야 돼? 무유전력이 깔려 있어야 된다고. 근데 공진이 되면 무유전력이 없어요, 그제? 여러분들 헤로인에 여러분들 보면 R에서 직렬해서 공진이 되면 이상차가 0도가 돼버리지. 그러면 이상차 0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률이 1이 되니까 무유전력이 없어요, 그럼. 그러면 약간의 무유전력을 주기 위해서는 이걸 4% 잡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거기 보면 5에서 몇 프로? 그 별표 해놔. 오고조파를 제거시키기 위해서는 기본파에 대한 용량 리액턴스 값의 몇 프로? 5에서 6%의 유도 리액턴스를 가지는 직렬 리액터를 삽입을 시켜줘야 한다고. 이해 갔어요? 이론상으로 몇 프로예요? 4%라고 그랬지.
근데 4% 쓰면 무유전력이 0이 되고 공진이 돼버려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 핸드폰 통화할 때도 뭐예요? 잡으면 깔려야 통화가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 송배전 계통이 무유전력도 필요하게요. 꼭 필요하다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서 실제는 콘덴서 용량이 5에서 6%라 그랬죠, 여러분들? 그 말은 콘덴서의 기본파에 대한 용량 리액턴스의 몇 프로, 5에서 6%에 해당하는 우리 리액터의 유도 리액턴스를 갖도록 삽입을 시켜줘야 한다고. 됐죠, 거기? 그 다음에 DC 봐요. DC라니까 여러분들 교류가 아니에요. 방정 코일이요. 자, 방정 코일. 이건 여러분들 뭐냐면은, 우리 콘덴서는 뭐요? 여기서 전화량을 충전해 놓으면 다시 뭐요? 방전을 시켜주제. 그러면 여기에 콘덴서에 잔류 전화량이 존재한 경우, 사람이 만진다든가 가축이 만지면 감전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가 방전 코일은 딱 기능이, 용도가 뭐냐면 잔류 전화 방전이요. 잔류 전하 뭐라고? 요거요, 콘덴서에 남아있는 전하량을 방전시켜. 그므로써 어떤 이점이 있냐? 사람, 가축, 인축, 감전, 방지요. 사람과 가축이 감전 사고가 일어난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쓴다고? 방전 코일을 쓴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 책에 봐봐요. 전원 개방식 콘덴서의 잔류 전화를 방전시켜서 뭘 방지한다고? 감전 사고를 방지, 거기가 밑줄과, 이건 이제 기능이요. 방전 코일. 그래서 방전 코일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콘덴서에 남아있는 잔류 전화를 완전 방전시킴으로써 사람이나 가축들의 감전 사고를 예방한다고. 근데 이제 방전 코일이 뭐가 있냐면은, 방전 코일을 DC로 표시하죠, 여러분들. 거기 기호 여기 원래 이게 여러분들 설비 기준 나와야 되는데, 이게 한번 우리 뭐가 나왔냐면은 성능 시험에 성능 기준이 있어요, 이게요. 저압에서 사용하는 방전 코일의 성능하고 고압이나 특고압에서 우리 기준이 있다고. 저압에서는 방전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이 3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콘덴서에 남아있는 전화량 있지? 그놈을 완전히 땅으로 방전시키는데 몇 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3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돼요. 전압은 75V 이내로. 이게 이제 전압이 75V 이하로 방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콘덴서에 남아있는 전압이 방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0% 방전이 안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잔류 전압에 의해서 또 미세한 전압이 나타나는데, 그 전압이 몇 볼트 이하? 75V 이하가 돼야 돼. 그러면 75V 이하가 되면 사람이 만져도 큰 거색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핸드폰 있죠? 핸드폰 배터리 있지? 그러면 핸드폰 배터리 완전히 꺼진다고 해서 그 배터리 전압이 0V일까? 그러면 재충전이 안 돼버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핸드폰 가면 여러분들 인터넷 가면은 배터리에 남아있는 전압을 사용 방법이 나와요. 근데 그걸 왜 안 알려요? 그걸 알려주면 배터리 버려야 돼요. 근데 2급할 때는 알아야 되겠지, 이제. 돌발상 2급한 상황일 때는 그 배터리 남아있는 전압을 끄집어서 내갖고 우리가 통화할 수 있다니까, 그걸.
그래서 무조건 콘덴서라든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완전 방전을 시켜버려가지고 전압이 0V 상태에서 재충전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여기도 방전이 되는데 콘덴서 남아있는 전압을 방전하는데 3분의 1의 방전이 다 이루어져야 되고 그때 우리 콘덴서에 남아있는 전압에서 발생된 전압 몇 볼트 이하가 된다고? 75V 이내가 돼야지 이게 합격품이다. 이게 성능 시험 기준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고압이지. 여기가 방류 시간이 우리 저압보다 길어야 되겠어, 짧아야 되겠어. 요건 방류 시간 몇 초이네요? 5초 이내에 이루어져야 돼요. 전압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방류 끝나면 이건 50V 이내가 돼. 이건 하나의 성능 시험 기준이니까 두 가지. 그것이 50V 이하로 전압이 떨어져야만이 성능 시험에 합격이 되고 시장에 나간다고, 방전 코일이. 쉬었다가 뒤에 문제.